새정치민주연합 김기준입니다. 자산관리공사 사장님, 네. 자산관리공사 비정규직 비율이 다른 회사들보다 상당히 높은 편이죠? 네, 조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정규직이 1107명인데 비해서 비정규직이 1023명이니까 92% 정도 정규직 대비 그 정도 됩니다. 상당히 많은 겁니다. 이건 업무 특성상 그런가요? 이유가 뭐죠? 네, 업무 특성상 저희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국유지 관리를 한다든지 또 조세 체납 징수 업무를 한다든지 이런 업무들은 사실 단순 이런 쉬운 일들이 많아서 업무 특성상 그렇다는 말씀인데 문제는 이제 비정규직 대부분이 기관 소속 외 인력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은 간접 고용이라는 얘기죠. 1023명 중에서 934명에 해당하니까 나머지 89명에 비하면은 10배가 넘는 숫자입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기관 소속의 인력이 기관 소속 비정규직보다 10배가 넘는다는 얘기입니다. 예, 933명의 간접 고용 직원들은 정부가 추진하는 그 비정규직 정규직화 정책에 포함되는 그 대상은 아니죠? 예, 대상은 아닙니다. 예. 그러면 지금 자산관리공사가 정부 정책을 피해가면서 꼼수 부리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는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최근에 들어서 업무가 조금 더 많이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업무 특성상 그렇다 하더라도 그걸 인정한다 하더라도 직접 고용하는 비정규직으로 쓸 것이지 왜 간접 고용으로 돌리느냐 이거죠. 네. 간접 고용은 직접 고용하는 그 인력보다 더 근로조건이 나쁘죠. 예.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예. 네. 그 왜 그렇게 하느냐 얘기입니다. 그거는 이제 저희가 예산 문제도 있고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아니, 예산 문제 이전에 정부 정책은 지금 비정규직을 줄이자는 거 아닙니까? 예. 그 정책이 역행하는 것이죠. 네, 하여간 챙겨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금융공기업이면은 좀 솔직하게 해놓고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고 그게 정부의 정책인데 뭘 두려워합니까? 네. 이렇게 해서 간접 고용으로 해가지고 일단 경영평가 잘 받고 그리고 또 비용도 절감하고 일석이조 효과를 보려고 그러는 건가요? 전혀 그런 건 아닙니다. 아니고요. 하여간 지금 위원님 지적해 주신 거 다시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비정규직 문제는요, 단순히 근로자 한 사람 한 사람의 권리 차원이 아니고 지금 정부가, 특히 박근혜 정부가 정책으로까지 한 데는 이유가 있죠. 경제 활성화, 경제 민주화, 아주 중요한 수단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런 것은 보다 그렇게 여러 가지 피해 가려고 하지 마시고 제대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네. 예금보험공사 사장님, 지난해하고 올해 사이에 예금봉사가 인수해서 경영하던 그 가교저축은행을 전부 다 정리했죠. 네, 이제 예, 그게 8개 저축은행이더라고요. 네. 예. 모두 매각해서 정리를 했는데, 8개 가교저축은행을 매각한 결과 534억 원의 기금 손실이 발생했어요. 왜 이렇게 된 거죠? 출자 금액에 비해서 이제 8개 팔아서 회수한 금액이 조금 일부 적은데,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이제 최근에 저축은행 업계가 굉장히 경영이 어렵지 않습니까? 아니, 어려도 그렇죠. 이게 1년 반 만에 2개 은행 보니까 예서울 가교저축은행하고 예스저축은행 보니까 1년 반 동안 예보가 인수해서 경영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경영을 어떻게 했는지 이게 자기 자본까지 감소해가지고 자본 잠식 상태까지 이르는 게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예금보험공사가 무능하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 아닙니까? 제가 1년 사이에 그렇게 됐는지는 거기에 저희가 가계저축은행이 한 게 2000년대 중반부터 가계저축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안 팔리고 있던 거는 옛날에 만든 것 중에서 여러 가지 영업 여건이 나쁜 게 안 팔린 걸로 알고 있고,
경영을 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좀 서둘러서 할 수밖에 없는 게 가계저축이다 보니까 장기적인 안정적인 경영이 어려워서 그래서 저희가 좀 장기적인 경영이 어렵다는 것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1년 반 동안 경영을 했으면 적어도 그 출자금 회수 정도는 할 수 있게 경영 상태를 그렇게 만들어야지 어떻게 자본 잠시까지 만들어 가지고 결국 거기서 손실이 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두 개 은행에서 거의 그 규모가 나는 것 같아요. 이 530여 원이. 그렇죠? 다른 거는 그냥 약간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비슷비슷한데 이 두 개 은행은 출자금 회수를 거의 못했어요. 예, 그게 이제 1, 2년 만에 그렇게 된 건지 제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게 좀 몇 개 저축은행은 굉장히 오랫동안 여러 가지 영업 상태가 안 좋아서 못 팔고 있는 거는 맞는데요. 그게 아마 제 생각에 오래 누적된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그건 이제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가교저축은행으로 이제 예보가 인수를 했다 그러면은 당장 그것을 급히 팔려고 하는 것도 문제고요. 제가 볼 때는 그것을 인수한 이상 그것을 정상화시키는 게 급선무 아니겠습니까? 근데 사실 그런 측면에서 예보가 무능함을 드러낸 거 아닌가 저는 그걸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네, 아무래도 경영 능력에 있어서 보시기에 따라서는 좀 미진했다는 말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기금은 국민의 혈세나 다름없지요. 근데 거기서 530억이나 결손을 낸 것은 예보가 대단히 문제가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앞으로 아무튼 현재는 가교저축은행이 현재는 없죠. 네, 다 정리했습니다. 네. 앞으로 또 이 저축은행 문제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예,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가 인수를 해서 가교저축은행을 만든다 그러면 중장기적으로 끌고 갈 거면 끌고 가고요. 그러면서 서민 금융기관으로서 역할을 하도록 하면 그것도 방법이 아니겠습니까? 회수를 빨리 할 것 같으면 정상적으로 만들어 놓고 회수를 하고 좀 제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주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